드렁큰 타이거. 올해로 드렁큰 타이거라는 이름의 앨범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드렁큰 타이거 노래도 이제 안 부르는 건가요? 무대에서? 더 이상 드렁큰 타이거 앨범이 안 나오는 거군요. 아, 짠하네 이거. 이제 드렁큰 타이거 이름을 안 쓰신다고. 세상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 이제 진짜로 쓰실 것 같아갖고. 마무리 멋지게 하고 싶어. 그 말은 그런 거 있잖아. 그 다른 사람 같으면 허세 같은데 이 형이 얘기하면 진짜 이 형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나 보다. 랩에 대해서는 댄스 브레이크 타임의 땜빵 정도 느낌으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 뭐 넣을까? 아, 랩이나 넣어.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쳇말로 어르신들께서 중얼거리는 놈들이 무슨 가수냐고 하셨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방송 프로그램 같은 데는 나갈 수가 없었고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힙합 가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음악으로 인정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싸워줬어요. 싸워서 대신 싸워주고. 조금씩 바꿔주고 이런 무대를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몸빵 하신 거죠. 굿라이프라는 노래를 인기가요에서 1위를 했어요. 네, 그때 정말 다 뒤집어졌거든요. 아니 그냥 랩만 따다다다닥 나오는 노래가 가요 프로에서 1위를 한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보다 훨씬 먼저 이 길을 터줘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한편으로 고맙고 어떻게 보면 동시대 같이 보여도 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한번 JK 형이 지나갔던 길들을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멋있는 힙합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제 음악 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혹은 음악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주고 무대를 서고 하는 게 JK 형이 닦아놓은 길이 분명 엄청 큰 저희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냥 리스펙 자체인 거죠. 그냥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PD실로 끌려가서 굉장히 심하게 혼난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카메라에 네가 뭔데 손찌검을 해. 이거 절대 하지 마. 너가 뭔데 카메라에 발을 들어. 예의 없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 미친 새끼 아니냐 너. 이건 큰일 나니. 소리를 질러라고? 굉장히 제일 까다로운 가수로 성격했고요. 데뷔했을 때 목표는 돈도 아니었고 성공이라는 게 뭐 명예도 아니었고 욕 먹던 인정을 못 받던 이해를 못 받던 그런 거 다 차트에 올라가던 그런 거 무시하고 제대로 된 힙합 문화라든지 제대로 된 힙합 음악을 보여주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 목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 음악에 대한 욕심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JK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 제가 느낀 JK는 예민한데 배려심이 강해요. 그러면은 자기를 향한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 참 인생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 우리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을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힘들죠. 쉽지 않은 사람이죠. JK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막 또 본인 스스로 이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을 좀 괴롭힌다고나 할까요?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보다 약간 뭔가 막 요즘 하는 거 보기 좋다, 너처럼 해야 되는데 약간 농담식으로 약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솔직히 후배들로서 훨씬 좀 다가가기 좀 편하죠. 저희 친형이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친형보다 더 가까운, 근데 그림자는 너무 외로운 천재? 일단 고집쟁이에요. 장인이고 정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인이에요. 이번 앨범도 그래요. 제가 몇 곡이냐고 물어봤어요. 20몇 곡이 들어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형 미쳤냐고. 요즘 20몇 곡짜리 앨범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플랭스를. 없어요. 아시잖아요. 한국 힙합의 어찌 보면 그런 정수랄까요? 또는 그런 느낌들을 받은 유일한 래퍼였어요.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步 앞으로. 이 제목만 놓고 봐도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권에서 계신 분이 한국말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랩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JK 형의 힙합 안에는 약간 한이나 응어리 같은 게 있거든요. 한과 응어리가 그 한 곡 안에서 기승전결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JK밖에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천재적인 끼와 순간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넘쳐 흐르세요. 그거를 주체할지를 못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뭐 무대 구조물 같은 거 트러스라고 하나? 이렇게 조명이 달려있는 무대 구조물 위에 막 한 20m로 올라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뭐, 그러니까 너무 진해, 이 아저씨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었다? 나한테 병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용기 있게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이런 부분 그걸 또 음악으로도 풀어내고 아마 최초의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는. 힙합으로도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시작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딱 노렸을 때 척수염에 걸렸고 그때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한다.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를 용납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용납.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를 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그렇게 된 상황이면은 나의 의지대로 해보자. 사랑과 긍정으로 갑자기 관점이 바뀐 거죠. 크게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깊숙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무대, 사람들이 30명밖에 없는 무대라더라도 무대 위에서는 거의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느낌,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계속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보신 후에 대화를 나누도록 알겠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과 음악인데. 저한테요? 우리가 누구? 다이내믹 듀오 도끼의 건조 음악 천재 영원한 형제. 한국 힙합의 역사가 소개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인물 김진표. What up G to the one. 독특한 친구 데프콘. 진짜 힙합, 진짜 갱스터 힙합의 원조 데프콘. 오랜만입니다. 벌써 DT 드렁큰 타이거로 래퍼로 활동한 지가 20년이 넘는다고 하네요. 드렁큰 타이거. 올해로 드렁큰 타이거라는 이름의 앨범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보하지 않고 더 잘하고 더 멋진 스타일로 잘하고 있는 동료 후배들, 선배들 덕분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문화를 위해서 랩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했을 때는 진짜 큰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음악을 알리고 이 순간이 올지는 몰랐어요. 팬으로서, 동료로서 경의의 표시를 드립니다. Respect. One. Respect. 이거예요. 메시지가 야 진짜 짠하네 마음이. 저는 진짜 팬으로서 드렁큰 타이거 앨범을 더 이상 못 듣는다는 게 시원섭섭 중에 섭섭이 훨씬 큰? 이런 과감한 결정은 되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키 형이 설마 음악을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드렁킨 타이거로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드렁큰 타이거를 내려놓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이거 JK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죠. 드렁큰 타이거의 챕터는 끝났지만 타이거 JK의 스토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JK 형은 JK 형이니까. 뭔가 드렁큰 타이거는 되게 무거웠어요. 큰 짐이었고 드렁큰 타이거 앨범, 그러니까 정규 앨범이라는 걸 낼 때 저는 제 혼자만의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약간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2년 정도를 소비하고 차곡차곡 만들고 냈는데 디지털 시대로 변하면서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그렇게 정규 앨범을 냈을 때의 기승전결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더 이상 제가 생각하는 그 앨범 작업이랑 지금 변화되는 뭐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킬 수 있는 중간성을 못 찾았어요. 마지막이라는 뭔가 장치를 넣어서 우리 팬들한테는 아쉬움, 그 다음에 또 설레임, 타임캡슐에 들어가서 팬들과 이제 드렁큰 타이거는 영원히 늙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그 사람들과의 위대한 추억으로 간직해 놓고 싶어서 마지막 드렁큰 타이거를 좋게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20년이 됐을 때는 JK 형만큼 위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누가 말해도 드렁큰 타이거 JK 이러면 힙합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계속 자기를 깨뜨린다는 거. 저로서는 JK가 한국 힙합에서 계속 리빙 레전드로 살아있으면서 증명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봐요. 뭐 외국 사람이 야 니네 한국 힙합 씬에는 어떤 음악이 있니?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일단 드렁큰 타이거가 그 옵션에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힙합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이걸 키운 건 아니지만 그 새로운 문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던 그 아티스트들 중에 하나였다 정도면은 진짜 큰 저는 칭찬인 것 같고요. 언제나 진짜 너무 응원하고 진짜 언제든 뭐 피처링이나 이런 거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You know me. Salute. 지금으로부터 16년이나 됐네. 이제는 형과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동생이 되도록 할게요. 형, 화이팅! 형이나 재범이 형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악으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고 음악은 총알보다 강하다고. 형이 그렇게 해준 말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봐요.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업앤다운이 있듯이 다운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음악하는 그리고 가사를 잘 쓰는 그런 JK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전화하면 되는데 이거 카메라 앞에다 두고 뭐 하는 거야? 행복한 기운을 베이스로 정말 앞으로도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하니까 좀 새롭네. 20년 정말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고 형,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거 멀리서 찾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 해. 아, 정권아, 너가 겪고 있는 거, 내가 겪고 있는 거, 너가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너가 하는 거를 믿고 갔으면 좋겠어. 타이거 JK, 파이팅! 그 의정부에 가서 소주라도 한잔 하자고 말만 해놓고 미안해요, 형. 저 이제 녹화하러 가야 돼요. 형, 안녕.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랑에 빠지게 됐던 모습을 꾸준히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들 바쁘다 보니까 설마 우는 거야? 아니 아니요, 저 참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인중으로 울고 있어요, 처자가. 땀이 아니고 형은 이게 팔이 길어. 그래서 이렇게 탁 터는 게 멋있어요. 와. 형, 그 모자 어디서 팔아요? Respect. 1.